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기분과 수행 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RPE나 RIR을 통해 트레이닝 시 정보를 얻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감정을 통해서 트레이닝 시 정보를 얻는 것은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볼 연구에서는 감정과 관련된 등급을 총 10으로 만들었으며 -5는 매우 나쁨, 0은 보통, 5는 매우 좋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운동 경력이 있는 남자 10명, 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피실험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르는 감정 스케일로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로 연구진은 위 4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감정 스케일이 바벨의 속도와 실패 지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스쿼트와 벤치에 있어서 감정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와 스쿼트 강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세 번째, 감정 차이가 다음 세트에 영향을 주는지. 네 번째, 감정 차이가 피로도나 운동 자각도에 영향을 주는지. 실험은 총 4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 때는 스쿼트와 벤치 프레스의 원RM을 측정했고 남은 3세션 동안엔 스쿼트 원RM의 70에서 80%로 실패 지점까지 3세트를, 벤치프레스 원RM의 70%로 실패 지점까지 3세트를 진행했습니다. 운동을 진행하는 내내 모든 랩에서 동심성 수축의 속도를 측정했으며 세트를 시작하기 전과 세트를 끝마치고 감정 스케일을 작성하게 했고 피로도와 RPE로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스케일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로도 스케일의 경우 0에서 10까지로 0은 전혀 피곤하지 않다를 의미하고 10은 매우 피곤하다입니다. RPE 스케일의 경우 0에서 10까지로 0은 전혀 힘이 들지 않았다를 의미하고 10은 매우 노력했다입니다. 감정 스케일의 경우 각각의 횟수마다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고 +5는 매우 기분이 좋음을, -5는 매우 기분이 나쁨을 의미합니다. 연구진들은 감정 스케일을 통하여 실패 지점과 바벨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회복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마지막 횟수 때의 감정 스케일과 세트 후 10초 때의 감정 스케일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스쿼트를 했을 때가 벤치를 했을 때보다 감정 스케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벤치는 감정 스케일이 0이었다가 -2가 된 반면 스쿼트는 감정 스케일이 0이었다가 -4가 됐다는 말입니다. 감정 스케일의 경우 모든 종목에서 세트가 끝나고 다음 세트 때 전부 어느 정도 회복하는 회복 효과가 나타났으며 스쿼트를 했을 때가 벤치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피로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표는 감정 스케일에 따른 실패 지점과 속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인터셉트는 피실험자의 감정 스케일이 0일 때 완료한 총 반복 횟수 또는 마지막 속도에 대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70% 부분에서 73.3%는 감정 스케일이 0일 때 총 횟수의 73.3%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논문을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스쿼트가 벤치보다 더 많은 불쾌감과 피로도를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감정 스케일이 실패 지점과 속도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으며 감정 스케일은 세트가 끝나고 10초 이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감정 스케일이 RPE와 같은 심리적인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감정에 대한 등급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연구진들이 감정과 운동과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한 이유는 운동할 때 감정의 상태가 좋다면 사람들이 운동을 꾸준히 할까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로 이 논문은 운동할 때 더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가진 사람이 6개월이나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꾸준히 운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도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이어나가게 도와줬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운동할 때 즐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있어서 운동할 때 기분이 나쁘다면 운동을 포기할 수 있으니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이트와 감정 스케일과 관련해 진행된 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초보 여성 리프터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운동 전보다 운동 중과 운동 후에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량이 적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감정 상태와 원RM 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평소 활동량이 적은 사람이 운동할 때 더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있었다.
두 번째, 평소 활동량이 적은 사람이 웨이트를 조금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느낀다. 결국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본 논문이 매 회마다 감정 평가를 실시했고 그로 인한 피실험자들의 실패 지점과 속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은 사실 크게 놀랍진 않은데요. 결과적으로 기분이 좋고 나쁨이 수행 능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횟수마다 느끼는 감정 등급이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 등급과 알아야 할 등을 비교해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알아야 할이 전통적인 방식인 RPE보다 더 정확하게 실패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RPE로 실패 지점까지 했을 때 최대치보다 아래인 준 최대치를 본인의 최대치라고 파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더할 수 있음에도 못한다고 인식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감정 스케일이 RPE와 비슷한 한계를 가진다고 봅니다. RAR과 속도와의 관계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RAR이 높을수록 더 빠르게 들 수 있죠. 그렇기에 만약 감정 스케일이 RAR보다 한계치와 속도를 더 잘 예상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감정 스케일을 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바로 개개인별로 감정 스케일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누구는 10회씩 진행했음에도 감정 스케일에 차이가 없는 반면 누구는 개수를 한 개만 해도 감정 스케일이 뚝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개인의 차이가 실패 지점과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RAR도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보다 명확하기에 감정 스케일과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스케일은 실패 지점과 발배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하지만 감정 스케일은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간다. 세 번째, 감정 스케일은 심리적인 피로도를 파악하지 못한다. 네 번째, 초보자의 경우 운동을 할 때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중고급자는 RAR을 활용해 훈련을 진행하자.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